축하드립니다. 이 수칙서를 받았다는 것은 귀하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로 판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칙서를 받지 못한 인간들은 지금으로부터 3일 뒤 찾아올 심판의 날에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저희의 생각하에 목숨을 연명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끔찍한 최후는 면할 수 있는 기회를 받으셨습니다. 다음 사항을 꼭 숙지하여 부디 사지가 찢기고 오장이 뒤틀리는 최후는 피하길 바랍니다. 이 사항을 다른 이에게 발설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다른 이들이 귀하를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멀리할 것이지만 말이죠. 심판의 날의 개괄적인 설명. 심판의 날은 한낱 가짜는 유기체 따위가 신의 권능에 도전하려 하고 자연계의 이치를 깨달으려 하는 하찮은 오만함을 보인 인간들에게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 각인시키기 위해 준비한 행사입니다. 심판의 날은 크게 5달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염병의 축제, 빛과 어둠의 축제, 감정의 축제, 자연의 축제, 종말의 축제. 해당 수칙서 1에서 3쪽은 1번을, 4에서 6쪽은 2번을, 7에서 9쪽은 3번을, 10에서 12쪽은 4번을, 12에서 15쪽은 5번을 다룹니다. 반드시 숙지하여 우리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목도하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의 축제. 심판의 날 첫 행사는 전염병의 축제입니다. 남극 영구동 토층 하단에 숨겨져 있던 미지의 고대 바이러스가 우리의 조력자에 의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함으로써 시작됩니다. 해당 바이러스는 접촉 전염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을 어그러뜨려 몸의 주인이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만들고 뇌가 내장기관에 내리는 명령을 왜곡하여 몸을 깨뜨립니다. 살과 살이 맞닿기만 하면 감염됩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피하고 싶으시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십시오.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십시오. 바이러스 최초 감염 1시간 동안의 증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이러스는 저희의 조력자 및 숙주와 함께 더 넓은 세상으로 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돌진한다면 무조건 도망가십시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돌진하며 당신을 안으려 한다면 무조건 도망가십시오. 인간을 아득히 뛰어넘는 속도로 인해 만약 당신이 잡힌다면 그냥 안기십시오. 이미 감염되었습니다. 무의미한 저항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주도권을 잃기까지 하루가 남았습니다. 부디 가치 있게 보내십시오. 감염 이후 자살은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을 유심하게 관찰하십시오. 바이러스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뒤 3일이 지난 인간은 완벽한 인간처럼 행동합니다. 증상도 아예 없어진 채로 말입니다. 물론 바이러스에 의해 내장기관 작용이 모두 망가진 상태이기에 최초 감염 이후 총 1주가 지나면 저절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 사이 감염자는 인간과 매우 흡사하기에 만약 감염자인지 긴가민가 한다면 꼭 눈을 바라보십시오. 만약 눈이 심하게 흔들린다면 감염자입니다. 도망가십시오. 단, 이때 절대 티를 내면 안 됩니다. 감염자인 걸 깨닫게 된다면 감염자는 당신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선글라스를 쓰십시오. 감염자끼리도 서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접근하며 눈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눈을 가릴 수 있는 선글라스를 사용하십시오. 온몸을 옷으로 감싸십시오. 방호복은 안 됩니다. 최대한 인간임을 티내선 안 됩니다. 일상복을 입되 되도록이면 온몸을 가리십시오. 살이 맞닿기만 하면 즉시 감염되는 바이러스지만 옷 위로는 괜찮을 겁니다. 온몸이 빨갛게 달아오른 존재가 있다면 그에게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 존재가 바로 인류의 은인입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는 것도 다 그 덕분입니다. 그에게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를 경배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당신은 이성은 살아있지만 주도권은 바이러스에게 뺏긴 채로 살아갈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말길 바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이 썩어가는 고통을, 근골격계가 마음대로 뒤틀리는 고통을, 그러한 고통을 끊임없이 느끼면서 내 몸을 내가 조종할 수 없는 고통을 말입니다. 그 고통을 자그마치 6일 동안 지속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포기하는 나태한 자의 최후는 결국 초월적인 고통뿐입니다. 추가로 자살은 크나큰 죄악입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다음 달 행사를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당신과 똑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다니십시오. 위험하다고 자택 안에서만 버티며 당신과 똑같은 사람을 찾으러 다니지 않는다면 다음 달 행사 때 차라리 전염병에 의해 죽는 게 나을 만큼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마트 등 공공장소에 있는 식량은 절대로 섭취하지 마십시오. 감염자가 만진 물체에는 바이러스가 잔존합니다. 만지는 것은 장갑을 쓴다면 괜찮겠지만 먹는 것은 무방비합니다. 이 수칙서를 받은 즉시 한 달분의 식량을 구입하십시오. 정부 등 공공기관을 불신하십시오. 어차피 최초 아웃브레이크 일주일 뒤면 저희 조력자의 도움으로 전 세계의 공공기관 체계는 붕괴될 것입니다. 어차피 하등한 인간으로선 수칙서 없이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등한 생명체를 믿으시겠습니까? 우월한 초월체인 저희를 믿으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특수감염개체를 주의하십시오. 일주일 뒤 자동으로 작용이 꺼지는 바이러스 특성상 5일째부터는 몸을 특수하게 변형하기 시작합니다. 특수감염개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주파의 소리를 내는 개체, 끔찍한 형상으로 뒤틀린 개체, 날아다니는 개체, 땅을 파고 다니는 개체. 고주파의 소리를 내는 개체의 소리를 30분 이상 듣는다면 정신적 장애가 생길 것입니다. 귀가 떨리며 아픈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면 최대한 자연스럽게 바로 그 장소를 떠나십시오. 끔찍한 형상으로 뒤틀린 개체, 배 부분이 투명해져 내장기관이 보임, 얼굴이 기괴하게 뒤틀리고 눈에서 뇌수가 흘러나옴 등등. 그를 본다면 반드시 감정을 조절하십시오. 어떠한 감정적 동요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감정적 동요를 파악하여 감염 여부를 파악합니다. 감정적 동요만 생기지 않는다면 안전합니다. 날아다니는 개체를 본다면 즉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들은 감염자든 비감염자든 일단 접촉하려 달려듭니다. 단, 그들은 땅에 오래 있을 경우 징벌을 받아 소멸하기에 즉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십시오. 당신이 만약 흙 위에 있는데 땅에서 미세한 진동이 들린다면 즉시 콘크리트 위로 올라가십시오. 땅을 파고 다니는 그들은 콘크리트를 뚫지는 못합니다. 만약 이 특수 개체들에게 접촉되었을 경우 1-1을 따르십시오. 빛과 어둠의 축제가 시작되면 이 세계의 바이러스는 즉시 사라지고 모든 감염자들은 즉각 소멸됩니다. 종말의 축제 종료까지 살아남는다면 당신은 모든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살아남아 저희를 즐겁게 해주세요. 나는 이런 말 하긴 좀 쑥스럽지만 아무튼 미지의 존재에게 구원을 받아 수칙서를 지닌 사람이다. 세상에 미지의 바이러스가 퍼진 지 어언 5일째. 나는 요즘 집에서 책을 읽거나 내 최애 브이로거 니나의 라이브 녹화 영상을 보는 중이다. 이런 세상에서도 꼬박꼬박 브이로그를 올리다가 4일 전쯤 소식이 끊겼다. 무슨 일 없어야 할 텐데 너무 걱정된다. 에이, 무사하겠지. 할 것도 없고 그냥 브이로그나 다시 보자. 2000XX년 X월 XX일 심판의 날 도래 일주일 전 영상. 카메라를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며 리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리나입니다. 오늘은 저희 짱친 샬롯의 집들이 브이로그예요. 샬롯이 이제 처음 자취를 한다네요. 샬롯을 보니 제가 처음 자취했을 때가 떠오르네요. 버스가 왔네요. 잠시 방송 끄고 이따가 다시 뵐게요. 잠깐 리바. 30분 뒤
여기가 저희 샬롯의 자취방입니다. 감탄하며 우와, 생각보다 굉장히 넓네요. 여긴 제 친구 샬롯이에요. 샬롯, 인사 한 번만. 아, 진짜. 나 찍지 말라니깐. 멋쩍게 손을 흔들며 안녕하세요. 리나 친구 샬롯이에요. 이후 소소한 잡담을 하다가 영상은 마무리되었다. 리나는 친구들도 예쁜 친구들만 사귀나 보다. 샬롯 진짜 이쁘네. 내심 나는 둘이 자주 합방해 주길 바라며 다음 영상을 열었다. 심판의 날 도래 3일 전 영상 기록. 반갑게 손을 흔들며 리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리나입니다. 채팅창을 보고 여기가 어디냐고요? 제가 자주 다니는 카페입니다. 오늘은 제 단골 카페에서 새로운 케이크를 출시했다길래 잠깐 방송 켜봤어요. 딸기 초콜릿 생크림 파인애플 케이크. 가격도 4,500원으로 되게 저렴해요. 채팅창을 보고 고개를 흔들며 뒷광고 아니에요. 제가 이 카페 너무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기록 남기고 싶어서 찍는 거니까 오해는 금지. 카운터 앞으로 움직이며 사장님, 저 초콜릿 딸기 쿠키 쉐이크랑 이번에 새로 나온 케이크 한 조각 주세요.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아, 너무 기대돼요. 진짜 얼마나 맛있을까. 이후 케이크가 나오고 리나는 행복하게 디저트를 먹다가 영상이 마무리되었다. 저기 내 집 주변 카페네. 사태가 괜찮아지면 좀 들러야겠다. 사태가 괜찮아지긴 할까? 수칙서엔 5달이나 뭘 하던데 그동안 살아남을 순 있을까? 나는 갑자기 쓸쓸해지는 마음을 뒤로 다음 영상을 열었다. 심판의 날 도래 다음 날 영상 기록. 리아 시청자 여러분, 리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다니는 공원에서 간단히 운동하는 브이로그예요. 채팅창을 보며 여기는 한강이에요. 저는 항상 여기서 갑자기 거대한 굉음이 들린다. 무슨 소리지? 잠시만요, 여러분. 5분 뒤 화면이 다시 켜지며 아마도 이 근처에서 차 사고가 났나 봐요. 운전자분들이 무사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아무튼 마저 운동을 해보겠스. 멀리서 리나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아본다. 비정상적으로 눈이 떨리며 리나에게 달려온다. 리나님, 저 팬이에요. 혹시 악수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물론이죠. 악수를 하며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운동하실래요? 리나가 떨리는 눈을 바라보며 혹시 어디 안 좋으세요? 눈이 많이 떨리시는데. 어색하지만 환하게 웃으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급한 일이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하하. 그렇게 순식간에 저 멀리 비정상적인 속도로 달려가며 되게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신가? 근데 달리기가 진짜 빠르시네요. 자동차보다도 빠른 것 같은데 잘못 본 거겠죠? 그렇게 운동과 소통을 병행하며 방송이 마무리. 영상 기록은 이게 끝이다. 잠깐만 설마 리나랑 악수한 사람 감염자 아닌가? 나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에이 아니겠지. 그 순간 알림이 울렸다. 리나의 라이브 방송? 다행이다. 감염자가 아니었나 보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브이로그라니. 나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면서 영상을 클릭했다. 리아 안녕하세요. 인간 여러분, 리나입니다. 오늘은 주변 사람들 갑자기 안아주고 반응 확인하기 몰카를 해볼 거예요. 리나는 심하게 떨리는 눈으로 주변을 둘러본다. 어디 보자. 후드를 뒤집어 쓴 채 도망가는 사람을 보며 저기, 저 인간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리나는 엄청난 속도로 카메라와 함께 가리킨 사람에게 달려갔다. 툭. 갑자기 카메라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린다. 찢어질 듯한 남자의 비명 소리, 저항하는 몸싸움 소리가 들린다. 다시 화면이 켜지고 망연자실하고 앉아있는 후드티의 사람과 활짝 기괴하게 웃고 있는 리나. 좋은 친구가 생길 것 같아요. 제 생각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셨네요. 인터뷰를 좀 해봐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인간님. 안 돼. 남자는 조용히 속삭이며 눈물만을 흘렸다. 너무 당황하셨나
저희는 다른 곳으로 가죠. 나는 알 수 없는 역겨움과 혐오감 및 공포심이 몰려들었다. 미친. 말도 안 돼, 시발. 뭐야? 진짜 감염된 거야? 아니겠지. 그냥 장난이겠지. 미친. 아, 생각해보니 말이 안 된다. 감염 확산 3일째. 미미 접촉 감염인 것은 보도되어 모든 사람이 확진자의 특성 및 감염 방법을 알고 있다. 그래서 웬만해선 밖으로 나오지 않는데 애초에 브이로그를 찍으며 돌아다니는 게 말이 안 된다. 잠깐 근데 공공기관이 거의 마비됐을 텐데 어떻게 통신이 되는 거지? 무언가 구원자라 부르는 그 사람이 어떤 손을 쓴 건가? 너무 혼란스럽다. 내 화면 안에서 벌어진 상황이 너무 어지럽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까맣게 변하는 느낌이다. 내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갑자기 들리는 리나의 말소리. 왜인지 인간분들이 보이질 않네요. 길거리엔 다 친구들 뿐이고 아니면 제가 못 봤을 수도. 인간 여러분들도 혹시나 보시면 꼭 알려주세요. 아, 저기 날아다니는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겠어요. 날아다니면 더 넓은 시야가 보이겠죠? 거기 날아다니는 친구. 여기에요. 어떤 인간 비스무리한 생명체가 리나를 잽싸게 낚아채고 하늘로 올라간다.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하늘을 날고 있어요. 한강에서의 그 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다시 만나면 꼭 감사를 표해야겠어요. 이게 진화라는 걸까요? 아, 친구. 여기서 내려주세요. 여기 제 팬분이 계신 것 같아서요. 좋기 15층은 되어 보이는 하늘에서 리나가 추락했다. 그러나 카메라에 다시 비친 그녀의 모습은 정말 멀쩡했다. 너무나도 두렵다.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 모든 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나는 역겨움과 혼란스러움에 방송을 보는 것을 그만두고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방송을 끈 그 순간 갑자기 리나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기 근처에 팬분이 계신 것 같은데. 아, 저 파란 지붕집이네요. 순간 나는 숨막히는 공포감에 압도되었다. 파란 지붕집, 팬, 설마 시발. 진짜 말도 안 돼. 이건 수칙서에서도 없었는데 왜? 그 순간 들리는 노크 소리. 안녕하세요, 리나예요. 시청자 참여 컨텐츠 때문에 그런데 혹시 문 좀 열어주실래요? 나는 숨소리도 내지 않고 이불을 덮었었다. 안녕하세요, 리나예요. 시청자 참여 컨텐츠 때문에 그런데 혹시 문 좀 열어주실래요?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실례를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항하지 마시지. 안녕하세요. 구원을 받으신 시청자님. 혹시 저에게도 수칙서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리나의 입 안에서 또 다른 리나가 나오며 기괴한 목소리로 내 귀에 속삭인다. 보시다시피 제 또 다른 친구가 질투가 좀 많아서요. 운이 좀 안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리나라는 특수 개체의 방송을 절대 시청하지 마십시오. 시청하시는 순간 당신의 위치가 그녀에게 발각될 것이며 당신은 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빛과 어둠의 축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빛과 어둠의 축제부턴 저희가 임의로 시스템을 투입할 것입니다. 시스템이란 인간계의 물리 법칙을 깨뜨리고 개입된 새로운 체계입니다. 저희보다 상위 체계이기에 저희의 임의적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빛과 어둠의 축제 대략적인 설명. 빛과 어둠의 축제부턴 시스템이 개입되어 인간종이 주행성 인간과 야행성 인간으로 부류가 나뉘게 됩니다. 앞서서 축제 시작 전 반드시 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염병의 축제가 종료되고 세상의 모든 감염 생물들이 소멸하기 시작한 뒤 정확히 1분 후 자신과 가장 가까운 생명체가 매칭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시야 범위 내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매칭은 실패하게 됩니다. 매칭에 성공한 경우 해당 생명체와 바로 그 옆 생명체는 본인이 야행성인지 주행성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본인과 짝은 무조건 반대의 종이 됩니다. 매칭에 실패한 경우
귀하는 주행성도 야행성도 아닌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유지됩니다. 좋은 거 아닌가란 생각은 접으십시오. 평범한 인간은 이 세계에서 멀쩡한 정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축제 기간 한 달 동안 죽음은 면제됩니다. 어떠한 유기체 및 생명체도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쇼크로 즉사할 수 있는 고통을 받아도 절대 사망하지 않습니다. 다음 축제가 시작되는 순간 자결 또는 가사 상태에 빠진 생명체는 소멸하고 자결 또는 가사 상태에 빠지지 않은 생명체는 아무리 심한 부상을 입었어도 모든 부상이 치료됩니다. 주행성 인간과 야행성 인간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주행성 인간인 경우 주행성 인간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주행성 인간은 단위 시간당 흡수하는 빛 에너지의 양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게 된 상태로 10분 이상 지속될 경우 가사 상태에 빠집니다. 가사 상태에 빠진 인간은 절대 0도에 근접한 물체를 온몸에 두른 것처럼 극도의 가사 추위와 그로 인한 화상통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몸의 통제권을 상실하고 몸이 즉시 고정됩니다. 예를 들어 눈을 뜨고 있었다면 눈을 뜬 채로 고정되어 극도의 추위와 화상통을 느끼며 눈이 마르고 인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한 번 빠지면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야행성 인간인 경우 다소 기괴한 모습의 인간으로 변합니다. 우선 눈이 퇴행하며 눈동자가 사라지고 두 눈이 합쳐져 하나의 큰 눈이 이마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또한 실명됩니다. 또한 옆구리 부위에 또 다른 다리 2개가 생겨 사족보행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각이 극도로 발달하며 귀가 머리의 2분의 1 크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야행성 인간은 단위 시간당 흡수하는 빛 에너지의 양이 일정 이상으로 증가된 상태로 10분 이상 지속될 경우 자결 상태에 빠집니다. 자결 상태에 빠진 인간은 온몸을 불로 태운 것처럼 극도의 화상통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통제권을 상실하고 몸이 고정되며 이후 설명은 위와 같습니다. 야행성 인간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빛을 받고 있는지 인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행성 인간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행성도 야행성도 아닌 인간의 경우 주행성 인간과 야행성 인간의 특징 둘 다를 갖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0분의 시간 동안 즐겁게 마지막을 맞이하십시오.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은 노예는 어떤 최후를 맞이할까요?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빛 기둥을 주의하십시오. 축제가 시작되면 100제곱미터 넓이의 정사각형 구역당 하나의 빛 기둥이 생기게 됩니다. 이 빛 기둥에 닿거나 3초 이상 바라볼 경우 정신적 장애가 발생합니다. 가끔 빛 기둥이 말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박한 확률이지만 빛 기둥이 말을 걸기 시작한다면 차라리 가사나 자결 상태에 빠지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운이 매우 안 좋은 것이고 그저 낚시 바늘에 걸렸을 뿐입니다. 어둠 속 두 눈을 주의하십시오. 가끔 칠흑의 어둠 속 두 눈이 귀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야행성 인간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수칙입니다. 그분은 그저 바라보는 것뿐이나 열등한 개체가 감히 눈을 마주본다면 당신을 심판하실 겁니다. 만약 마주쳤다면 최대한 죄송함을 표현하십시오. 그분께서 기분이 좋으시다면 당신을 용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짝이 아닌 인간을 경계하십시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위험한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 인간이 아닌 개체가 인간을 흉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개체는 빛 기둥에서 출현한 개체로 인간에 대해 호전적인 성향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그 개체는 적어도 당신보다는 상위 단계의 개체입니다. 어둠을 인식하지 마십시오. 야행성 인간에 대한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오직 어둠만이 보이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이때 어둡다라는 인식을 최대한 자제하십시오. 당신이 어둠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어둠은 점점 더 커져 귀하를 짓밟을 것입니다. 본인을 의심하십시오. 빛 기둥에 의해 정신 착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행성 인간인 당신은 손가락이 10개, 발가락이 10개, 눈이 2개, 입과 코는 1개, 귀는 2개, 목은 하나이며 심장, 장, 위, 대장, 소장, 간은 1개, 콩팥, 폐는 2개, 뇌는 1개입니다. 야행성 인간인 당신은 손가락이 10개, 발가락이 20개, 10개가 아닙니다. 눈은 1개, 입과 코는 1개, 귀는 2개, 목은 하나이며 심장, 장, 위, 대장, 소장, 간은 1개, 콩팥, 폐는 2개, 뇌는 2개입니다. 언젠가 본인이 본인을 잃어버린다면 당신은 당신의 짝을 반드시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림자를 조심하십시오. 빛 기둥에 의해 그림자가 자아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그림자가 본인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림자의 목을 조르십시오.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 그림자는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당신에 의해 조종당하다가 마침내 해방된 자입니다. 만약 그림자가 연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은 경우 그림자에게 매우 강력한 빛을 쬐이십시오. 태양광을 렌즈로 모으게 하면 됩니다. 단 10분을 넘기진 마십시오. 이 사항은 주행성과 야행성 인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야행성 인간은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짝을 최대한 보호하십시오. 가끔 야행성 인간이 쓸모없게 느껴지며 도움만 받는 존재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몹시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짝이 없는 자는 평범한 인간과 다를 게 없어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겁니다. 최대한 새로운 행동을 자제하십시오. 우리는 앞선 축제 때 특수 개체 리나와 특수 개체 삭제됨, 특수 개체 켈린 등의 사례에서 수칙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던 경우에 시스템의 오작동에 의하여 특수한 행동 트리거가 발동되었을 경우 새로운 그리고 더 살상적인 특수 개체가 탄생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특수 개체 삭제됨 은 시스템 체계에 치명적일 정도로 악영향을 주고 도주 중인 상태입니다. 또한 위 특수 개체는 상위 범주의 새로운 개체로 재탄생하여 저희의 통제에 들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저희보다 상위적 체계인 시스템의 오작동이기에 저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새롭거나 특별한 행동을 자제하십시오. 본인이 특수 개체가 되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수칙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새로운 특수 개체가 탄생하여 수칙서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수 개체 리나는 자그마치 361명을 소멸시켰습니다. 아는 것은 힘이며 생존과 직결됩니다. 명심하십시오. 깊은 어둠을 주의하십시오. 빛 기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물체입니다. 거의 완벽한 구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빛을 흡수하기에 완전한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이 깊은 어둠에 닿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정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물체는 말을 걸지는 않습니다만 때때로 고정된 빛 기둥과 달리 매우 빠른 속도로 주위를 돌아다닙니다. 깊은 어둠은 지구에서 딱 1000개가 존재합니다. 빛 기둥과 깊은 어둠에 의해 탄생한 특수 개체를 주의하십시오. 앞선 인간을 흉내내는 개체와 의식이 있는 그림자 말고도 다음 세 특수 개체가 존재합니다. 온몸에서 강력한 빛이 뿜어나오는 개체, 빛 기둥. 모든 빛을 흡수하는 발이 4개 달린 이동하는 새까만 인간 형상 덩어리, 깊은 어둠. 검을 쥔 인간 형상의 어둠, 깊은 어둠. 온몸에서 강력한 빛이 뿜어나오는 개체의 경우 이 개체는 공격적이진 않으나 이 개체가 내뿜는 빛은 특이하게도 15초 정도 노출되면 즉시 가사 혹은 자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주행성 인간이라고 안전하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 빛은 특별한 빛입니다. 모든 빛을 흡수하는 인간 형상 덩어리의 경우 위 개체의 근본을 추론하지 마십시오. 아마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보게 된다면 반드시 애도를 표하십시오.
그는 아득한 과거에 짝에게 배신당한 원한으로 형상화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에게 애도를 표하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이후는 저희도 알지 못합니다. 이 개체에 대한 설명은 야행성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행성 인간이 묵념을 시작한다면 같이 따라하십시오. 그저 애도만 표하면 무사할 겁니다. 검을 쥔 인간 형상의 어둠을 본 경우 즉시 최대한 빠르게 도망가십시오. 그녀가 당신을 못 보았길 기도하십시오. 과거에는 마녀 사냥이 유행했었고 그녀는 그 당시 나라를 구했음에도 마녀로 몰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인간에 대한 증오만이 남아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개체의 검에 닿을 경우 가사가 아니라 자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감정의 축제 시작 직전에는 서로 헤어져야 합니다. 축제 시작 하루 전부턴 인간으로 돌아가고 시스템의 작동이 해제됩니다. 하루는 평범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다음 있을 감정의 축제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헤어져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진 다음 페이지에 적어 놓았습니다. 수칙서가 하달된 인간은 전체 인구의 67.3%이며 그중 전염병의 축제에서 생존한 비율은 73.8%입니다. 부디 이번에도 무사 생존하시길 바랍니다. 빛과 어둠의 축제 주간 중 주행성 인간이 검을 든 어둠 근처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습득했다. 축제 종료 이후 다음 축제 시작 전 찾아온 평화 동안 그는 테이프를 확인했다. 잡음과 함께 비디오가 켜진다. 안녕하세요, 인간 여러분. 아마 이 테이프를 얻으셨다면 테이프 속 여성은 숨을 헐떡인다. 이 테이프를 얻으셨다면 결국 저희가 실패한 게 분명하네요. 우선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부디 이 테이프 속 진실을 믿어주시고 꼭 다른 인간분들께도 알려주세요. 그렇게 소문이 퍼져 더 많은 인간들이 살아남는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선 저는 여러분이 받으신 수칙서를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하지? 우선 이 세계에는 종에게 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걸 차원으로 해석하더군요. 높은 격 존재는 낮은 격 존재에 대하여 압도적인 지배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가정하에요. 그러나 원래는 상위격 종과 하위종은 철저히 분리되어 서로 간섭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씩 균열을 뚫는 개체가 있긴 했지만요. 역사에서 말 그대로 기이하거나 기적적인 일들, 아마도 균열을 뚫은 상위격 존재의 짓일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의 피라미드나 모아이 석상, 그런 거? 그 존재들은 저희 통칭 관리자라는 종에 의해 저지되었어요. 격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진 모르겠지만 통계적인 분석을 해보았을 때 저희는 꽤 높은 격이거든요. 그렇기에 저희는 세상의 질서하에 분리를 뚫고 그들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네요. 우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인간도 권력을 갖게 된다면 그걸 마음대로 휘두르잖아요. 저희도 그랬어요. 그런 존재들이 하나 둘 저희 세계에서도 생겨났습니다. 우리 세계는 그로 인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미천한 종을 우월한 종이 다스리는 게 뭐가 문제냐는 측, 상위 지성 생명체로서 윤리라는 시스템을 지켜야 하지 않냐는 측으로 나뉘었습니다. 작은 오만은 이렇게 결국 종의 분열을 가져오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현재 저희 왕으로 군림 중이신 분에 의하여 통합되었습니다. 왕께서는 아득한 상위 종이세요. 인간계에 적용된 시스템도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비록 하위 종이지만 시스템을 직접 창조할 정도의 아득한 격, 그 정도의 격을 가지니까 분리를 왜곡시켜 버리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그분은 윤리라는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오신 뒤로 저희는 세계의 윤리라는 시스템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시스템에 의해 악으로 분리된 존재들을 처단하고 약한 종들을 보호하는 관리자로서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괴롭혀지고 있는데 오만,
이라는 명목하에요. 저희도 해당되는 왕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듯 비유적으로 굉장히 윤리적인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의 왕은 현재 타락했습니다. 왕의 타락은 아마도 그 일이 원흉이었습니다. 옛날에 시스템이 큰 오작동을 일으켰어요. 저희는 이를 크랙이라고 부릅니다. 크랙이 일어나면 특수 개체가 탄생하거나 시스템의 제약이 해제되거나 등의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오작동은 뭔가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느낌. 시스템은 각 격의 세계에 고유하게 작용합니다. 근데 그 크랙은 진짜 엄청난 격을 지닌 크랙이었어요. 본래 저희 세계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크랙인데도 저희의 격을 압도하는 크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격이 세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크랙에 의해 왜곡된 공간에서 강한 감마선을 뿜어내며 큰 폭발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뒤 일종의 견제 역할을 하던 분리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리자들은 무사했어요. 왜냐면 폭발의 순간 왕이 온몸으로 왜곡 공간을 감싸 안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폭발과 함께 왕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엄청난 혼란에 빠졌어요. 우릴 통치하던 최고 권위자가 사라졌고 세계의 분리는 소멸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하위층 격의 존재들은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렇기에 저희는 단결했습니다. 우린 일단 당신들을 지키기로 했어요. 왜 당신들이냐면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과학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곧 아득한 격의 진보를 겪습니다. 저희 왕에 필적할 만한 격을요. 초월체인 운명의 구에 의하면 전종을 통틀어 그 정도의 격의 진보를 겪는 건 당신들이 유일해요. 그렇기에 하위 개체 상태인 지금 기회를 노려 수많은 종족이 당신들을 해하려 할 게 뻔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저희 왕이 남기고 간 보호용 시스템을 당신들 세계에 적용시켰습니다. 수르칙서 말이에요. 왕의 시스템을 적용시키면 적어도 왕의 격을 초과하는 격은 되어야 시스템의 방해를 뚫고 여러분들을 절멸시킬 수 있을 테니깐요. 이상하죠. 인구의 반을 절멸시켰는데 보호용 시스템이라니. 원래 시나리오의 내용은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평범한 삶을 살아간 채 몇 가지 유해사항만 더 추가되는 거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저희 왕만 수정이 가능했고요. 네, 갑자기 수정이 발생했어요. 시나리오가 뒤틀려 심판의 날 시나리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였어요. 사라졌던 왕이 인간의 멸망을 위하여 윤리를 깨뜨리며 갑자기 나타났다 라는 소식은 저희를 절망에 빠뜨렸죠. 그러나 저희는 당신들을 무조건 지켜야 했습니다. 당신 세계에도 윤리 시스템이 있어서 저희가 절멸당하면 당신들이 세계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수칙서를 인류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전 인류 분량으로 준비했으나 왕의 간섭으로 인해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어요. 수칙서에서 일부러 인간종을 비하하면서 마치 신이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최대한 다수가 수칙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아마 감정의 축제 수칙서부턴 예의를 갖추어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저희는 마음을 졸이며 전염병의 축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행히 수칙서를 지닌 분들이 잘 살아남으셨더군요. 물론 저희가 시스템을 최대한 약화시키며 사건의 발생에 확률성을 부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트리거가 확률성을 띠게 되어 운이 좋다면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뒤로는 시스템이 더욱 견고해져 일체의 간섭도 용납되지 않더군요.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지금 이 비디오를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특수 개체들 때문입니다. 왕이 일부러 시스템을 직접 뒤틀어 특수 개체를 창조해냈어요. 인간계에 적용된 시스템은 왕의 조종을 받기에 왕의 격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상위 격과 하위 격이 섞이면 하위 격 쪽으로 이동하는데 분명 리나와 켈리는 그러했는데 그 존재는 분명 인간이었는데 왕에 필적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계를 개판으로 만들고 다른 차원으로 도망갔습니다. 다행히도 그 개체는 격은 높으나 아직 격에 적응하지 못하여서 저희가 저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 개체가 격에 적응하기 전
저희는 그 괴물을 소탕할 예정입니다. 이 테이프는 저희가 소탕에 실패할 경우 인간계에 랜덤하게 2000개가 복제되어 하달됩니다. 당신이 테이프를 보고 있다면 저희는 실패했습니다. 아마도 그 개체가 격에 완전히 적응해서겠죠. 그리고 아마도 그 개체는 종말의 축제 때 모습을 드러내 인간들을 절멸시킬 것입니다. 왕의 격과 동일한 격이기에 다행히 왕의 권한에 복속된 시스템을 쳐부수고 무참한 학살을 벌일 순 없을 겁니다. 아마도 시스템 속에서 무슨 짓을 하겠죠. 아마도 가장 효과적으로 인간들이 죽을 수 있도록 수칙서를 조작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말의 축제에선 여러분이 직접 트리거를 찾아내셔서 생존하셔야 할 겁니다. 저희도 시나리오대로 수칙서를 보내긴 할 거지만 절대로 믿지 마세요. 리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저희의 조력자를 통하여 통신이 되게끔 해놓았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활발히 정보를 공유하여 살아남을 준비를 하세요. 조력자는 그저 여러분이 존경 어린 시선만 바라봐준다면 끝까지 여러분을 도와줄 테니 꼭 숭배든 경배든 존경을 보이셔야 할 겁니다. 제가 전해드릴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비디오 테이프를 보게 해서 미안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저희를 이을 다음 세대의 구원자이자 관리자임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살아남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경고, 원래 예정되어 있던 감정의 축제가 왕에 의해 자연의 축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칙서의 변경을 확인하신 분들은 신속하게 일정 변경 사항을 다른 이에게 알려주시고 수칙서 확인 즉시 집안 모든 화분의 식물들을 파괴하시길 바랍니다. 불로 태우는 게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7에서 9 페이지는 자연의 축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부턴 저희 관리자도 세부적인 사항을 알지 못합니다. 원래 축제의 순서는 생존 난이도가 낮은 순입니다. 따라서 자연의 축제는 종말의 축제 바로 앞선 두 축제보다 훨씬 더 힘든 난이도일 것입니다. 저희가 인간들을 관찰하다가 발견한 사항들을 모두 기록해 두겠습니다. 수칙서를 수시로 확인하십시오. 자연의 축제에서는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생명체의 격이 인간보다 한 단계 높아집니다. 격에 대한 설명은 하달된 테이프를 확인하십시오. 이 축제에는 권선징악이라는 시스템이 반영됩니다. 자연의 축제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 자연의 축제에서는 인간 개체를 제외한 모든 개체에게 인간과 비슷한 지성이 부여되며 인간보다 한 단계 높은 격이 하달됩니다. 이를 통해 자연은 자신을 망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증오와 함께 모든 인간을 파괴하려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축제에는 권선징악이라는 시스템이 반영됩니다. 권선징악 시스템이 반영되는 순간 인간에겐 낙인이 생겨납니다. 윤리라는 시스템의 판단하 악으로 분류될 행동을 하는 경우 등에 불타는 고통과 함께 낙인이 생깁니다. 낙인이 3개가 생기는 순간 해당 인간은 즉시 세계수에게로 보내지고 이후 심판이 진행됩니다. 심판 이후 그 인간은 어떻게 되는진 저희도 알지 못합니다. 주의하십시오. 관리자의 추가 조사 결과 심판을 받게 된 인간은 온몸이 서서히 분해된 다음 분자 단위로 재조합되어 다음 세계체로 변합니다. 노래하는 나무, 우는 장미, 웃는 가지. 세계체에 대한 설명은 10번 사항을 참고하십시오. 악으로 분류되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인을 비롯한 살생행동, 단, 균, 바이러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 개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스팔트가 아닌 다른 길 위에 1분 이상 서 있는 행동, 59.99초까진 괜찮습니다. 비윤리적 방법으로 길러진 모든 육류를 섭취하는 경우, 단, 식물성 고기나 인육은 괜찮습니다. 생명체가 살고 있는 물을 섭취하는 경우, 바닷물, 강물 등 관리자의 추가 조사 결과 빗물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늦기 전에 몸을 피하십시오. 나무의 뿌리가 존재하는 땅 위를 밟는 경우 나무 근처엔 절대로 얼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계수가 존재하는 위치 반경 500m 안에 30초 이상 있는 경우 밤에 호흡하는 식물 근처에서 빛을 내뿜는 행위,
밤에는 절대 불을 켜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일을 먹는 행위, 세계수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 특이하게도 이 경우 즉시 세계의 낙인이 생깁니다. 식물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식물은 당신이 누군지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인지하기 시작한 식물은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은 그리 듣고 싶은 내용은 아닐 것이며 약 3일 정도 듣게 된다면 끝내 당신은 미쳐버릴 것입니다. 혹여나 식물이 말을 걸기 시작했다면 그 식물을 불태우십시오. 낙인은 생기겠지만 아직 기회는 2번이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계수에 의해 식물들에겐 살인을 위한 특수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관리자의 추가 조사 결과 은행나무의 냄새를 맡은 인간은 그 자리에서 발작하다가 결국 머리가 터졌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인간의 혈액과 뇌수에서는 은행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에 닿은 인간은 닿은 부분에서 소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해 결국 소나무에게 내장기관이 관통당하여 양분으로 돌아갔습니다. 민들레씨가 코에 들어간 인간은 다음날 뇌가 민들레로 변해 있었습니다. 인간이 선인장을 만진 순간 선인장이 인간의 모든 체액을 흡수했습니다. 인간이 장미를 3초 동안 응시하자 그 인간은 장미에게 홀려 스스로를 생매장하여 장미의 양분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벚꽃잎을 밟는 순간 온몸에 벚꽃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곤충을 조심하십시오. 여전히 살충제 한 방으로 죽는 곤충이지만 최대한 살생을 피해야 합니다. 곤충 역시 세계수에 의해 특수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식물보단 노출에 의한 살상력이 떨어지지만 움직일 수 있는 만큼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힘들더라도 웬만한 곤충이 살 수 없는 추운 환경 근처에 있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관리자의 추가 조사 결과 모기에게 물린 인간은 물린 부위가 풍선처럼 불어올라 터졌습니다. 다행히 그 인간은 손가락을 물려 살아남았습니다. 바퀴벌레는 무조건적으로 인간의 귓속을 향해 돌진합니다. 5분 이내로 바퀴벌레를 빼내지 못한 인간은 결국 뇌가 파먹혔습니다. 개미는 한 개체군 전체가 개미 모양으로 거대하게 뭉쳤습니다. 이 개미는 인간을 발견한 즉시 순식간에 분열하여 인간의 살점을 뜯었습니다. 하루살이에게 노출된 인간은 노출 정확히 하루 뒤 원인 불명의 이유로 양분으로 돌아갔습니다. 파리는 에볼라, 패스트 등 인간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귀뚜라미와 매미의 울음소리를 5분 이상 들은 인간은 결국 귀가 멀게 되었습니다. 벌은 음속과 유사하게 비행할 수 있었고 벌에 쏘인 인간은 쏘인 부위 근처의 체액이 꿀로 바뀌었습니다. 사마귀와 접촉한 인간이 사마귀의 머리를 뜯어먹더니 연가시에 감염되어 3일 뒤 물에 뛰어들어 양분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려동물에게 친근하게 대하십시오. 그들에게 사료나 간식 등 먹을 것들을 주고 귀하의 안전을 비십시오. 그들은 자신을 봉양한 귀하를 가엾게 여기고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귀하가 반려동물에게 잘 해주었다면 말이죠. 개인 경우 주인의 낙인을 3번 지워주었습니다. 단 그 이상은 강아지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고양이인 경우 개미, 바퀴벌레, 모기, 벌을 모두 잡아먹었습니다. 단 이외 곤충은 막지 못했습니다. 이외 동물인 경우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특이한 방법으로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추가 조사 결과 단 뱀의 경우 결국 주인을 질식시켜 잡아먹었습니다. 본인이 키우는 동물이 뱀인 경우 낙인을 감안하더라도 반드시 성경책으로 뱀의 머리를 으깨어 죽이십시오. 반려식물들을 모두 불태우십시오. 식물과 곤충들은 모두 세계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식물과 곤충을 제외한 동물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단, 격은 더 높아졌습니다. 반려도 예외는 없습니다. 슬프더라도 반드시 불태우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당신은 미쳐버릴 것이며 결국 세계수에게 갈 것입니다. 반려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수를 자극하지 마십시오.
정사각형 100km 넓이의 구역당 그 구역 정중앙에 25층 높이의 세계수가 자라납니다. 자연의 축제에서의 모든 시작은 이 세계수의 탄생부터입니다. 세계수는 인간을 증오하며 심판의 주체입니다. 또한 세계수는 본인의 인지 범위 반경 600m, 낙인 부여 범위는 500m에 든 인간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마시고 불을 비추지도 마십시오. 어떠한 행동이든 세계수를 자극하지 마십시오. 관리자의 추가 조사 결과 세계수의 뿌리 위 땅을 밟은 인간은 낙인이 새겨지는 대신 땅 위로 세계수 뿌리가 솟아나와 그 인간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또한 몸이 관통당한 인간은 죽지 않고 살려달라고 고통에 울부짖다가 30분 뒤 특수 개체로 변했습니다. 세계수의 인지 범위에 든 순간 그 인간은 미쳐버리며 다른 인간들을 세계수의 인지 범위 안쪽으로 유인했습니다. 결국 그 인간은 낙인이 모두 쌓여 심판받았고 노래하는 나무로 변이했습니다. 항상 둘 이상이서 움직이십시오. 주변 식물들은 지속적으로 귀하의 생명력을 빨아들입니다. 귀하가 혼자인 시간이 15일 이상일 경우 귀하는 양분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축제는 정확히 30일입니다. 최소한 둘 이상, 가급적 넷 이상이서 움직이십시오. 단 반경 100m 내에 식물이 없다면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혼자인 경우 대처가 어려울 환경이 자주 생길 수 있으니 웬만하면 여럿이서 움직이는 걸 권장합니다. 관리자의 추가 조사 결과 일행 중 수의사가 있는 일행은 동물들에 의해 보호받았습니다. 그 일행은 곤충들에 의해 여럿 위험에 빠졌으나 그때마다 동물들이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식물들에 의해 양분으로 돌아갔습니다. 곡식 섭취를 최대한 자제하십시오. 밀, 보리, 벼 등 곡식으로 이루어진 가공품, 빵, 떡 등의 독이 생깁니다. 이 독은 소량 섭취 시 그리 위협적이지 않으나 몸속에 지속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일정량 이상 쌓이게 될 경우 결국 양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정말 식량이 없는 경우를 제외 가급적 비타민제와 대체육 등을 통하여 연명하시길 바랍니다. 비와 눈 등 기상현상에 집중하십시오. 식물들은 기상현상에 예민합니다. 눈이 온 뒤 24시간 동안 세계수를 제외한 모든 식물들은 잠시 잠에 듭니다. 비가 온 뒤 24시간 동안 지렁이를 제외한 곤충들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눈이 온 뒤 3일 동안 세계수의 인지 범위가 2배 증가합니다. 비가 온 뒤 3일 동안 세계수의 낙인 범위가 2배 증가합니다. 기상현상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외에도 특수한 이벤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식물을 반드시 죽이십시오. 움직이는 식물은 세계수의 신관입니다. 그 식물은 지금 양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고 가만히 놔둔다면 수많은 희생을 낼 것입니다. 낙인을 감안하고 보인다면 반드시 불에 태우십시오. 이를 위해서 화기를 항상 소지하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에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으스러질 것입니다. 관리자의 추가 조사 결과 앞서 언급한 수의사 일행이 움직이는 식물을 보고도 냅두었더니 하루 뒤 그 식물이 다른 식물들을 끌고 찾아와 일행 모두를 양분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특수 개체를 조심하십시오. 낙인을 3개 이상 받은 인간은 심판을 당하여 특수 개체로 변이합니다. 특수 개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래하는 나무, 우는 장미, 웃는 가지. 노래하는 나무는 뿌리를 발로 삼아 지속적으로 움직이며 노래를 부릅니다. 변이 초기에는 나름 들을만 하지만 변이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는 귀가 찢어질 정도의 끔찍한 소리로 변합니다. 특별하게 이 노래에 3분 이상 노출된 개체는 세계수의 인지 범위 밖이어도 땅 위에서 뿌리가 튀어나와 개체가 관통당하며 이후 노래하는 나무로 변이됩니다. 노래가 들리기 시작한다면 바로 도망가십시오. 추가적으로 인간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이 나무를 유인합니다. 절대 노래를 부르지 마십시오. 우는 장미는 하루마다 순간적으로 이동하여 본인의 위치를 바꿉니다. 우는 장미는 지속적으로 장미에서 진액이 흘러나오는데
이 진액에 노출될 경우 극심한 우울감에 빠지고 결국 스스로 양분으로 되돌아갑니다. 추가적으로 우는 장미는 스스로 자신의 줄기를 뒤틀어 1m 전방에 진액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웃는 가지는 가장 위험한 개체입니다. 줄기를 통해 스스로 움직이며 주위 인간이 보이는 경우 자신의 줄기를 뻗어 인간을 줄기로 감싸고 납치합니다. 줄기로 감싸진 동안 인간은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흡수당하며 이후 해당 인간은 세계수의 인지 범위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노래하는 나무는 이동하는 속도가 인간의 보행 속도 정도로 매우 느린 반면 웃는 가지는 시속 40km 정도로 매우 빠릅니다. 또한 시야 범위가 인간의 시야 범위의 2배 정도로 매우 넓습니다. 웃는 가지를 보았다면 차라리 스스로 양분으로 되돌아가십시오. 총이 가장 편할 겁니다. 이 축제에서는 시스템의 제약인 죄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악을 저질러도 괜찮습니다. 열매를 주의하십시오. 자연의 축제가 절반 정도 지날 경우 각 세계수에서 인간의 크기와 엇비슷한 크기를 가진 3개의 열매가 자라납니다. 세계수에서 자라난 열매는 무작위 위치로 순간이동합니다. 이후 3일 뒤 열매가 갈라지고 안에서 10번 항목 특수 개체 7에서 12마리가 출현합니다. 열매가 보인다면 즉시 도망가시거나 열매를 바다 혹은 강 속에 빠뜨리십시오. 열매를 많이 제거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관리자의 추가 조사 결과 유난히 큰 열매가 갈라지고 특수개체 플라니어가 탄생했습니다. 플라니어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바다 혹은 강 속에 빠뜨리시길 바랍니다. 플라니어는 열매 속에 있는 상태에서도 인간을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축제가 끝나면 방공호를 지으십시오. 자연의 축제 종료 이후 일주일 동안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바로 종말의 축제가 열릴 수도 밀린 감정의 축제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두 축제를 대비하여 일주일 동안 방공호를 반드시 지어두시길 권장합니다. 자연의 축제가 종료되면 모든 동식물들은 본래로 되돌아갈 것이며 세계수는 소멸하고 낙인이 사라지면 부상이 치료될 것이며 모든 질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현상이 발견되는 경우 바로바로 수칙서에 추가하겠습니다. 부디 삶을 포기 마시고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현재 수칙서를 받은 인간 중 살아남은 비율은 55.8%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류의 희망이자 최후의 보루인 여러분. 종말의 축제에서의 수칙서 변형으로 인하여 저희 인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른바 시스템에 의한 괴이 현상의 속수무책으로 당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그리고 인류의 존속 및 번영을 위해 저희 대괴생존연합 이하 RSO라 칭하겠습니다. 은 역대 사망한 인간들의 모든 데이터 통계들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시스템의 괴이 현상 트리거들을 정리하여 해당 수칙서를 전국에 보냈습니다. 해당 수칙서는 앞으로 3시간 간격마다 수칙서를 주었던 위치에 재배치됩니다. 인류분들은 생존을 위하여 부디 반드시 수칙서를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저희는 종말의 축제의 전제 시스템을 조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으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제부터 인류는 이른바 절멸 현상을 겪게 됩니다. 종말의 축제가 시작된 이후 원인 모를 이유로 생존자들이 자연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생존한 인간은 지속적으로 원인 모를 에너지가 몸에 축적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미지 에너지는 개개인마다 한계 용량이 다르고 한계 용량에 다다르면 몸이 자연발화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연발화는 약 2500도씨의 온도로 60분간 진행되고 특이하게도 이 기간에는 사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통각 신호가 반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연발화를 막기 위하여 미지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수칙을 어기는 것뿐, 트리거를 작동시키는 것뿐입니다. 수칙을 어기어 괴이 현상을 발생시켰을 경우 현재 몸에 존재하는 미지 에너지의 50%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생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본인의 미지에너지의 양은 눈을 감고 조용한 곳에서 1분간 정신을 집중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의 한계 용량은 알지 못하기에 너무 길게 끄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알아낸 일명 트리거입니다. 추가로 알아낸 내용이 있는 경우 다음 수칙서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위치에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 평균적으로 15분 이상 같은 위치에 미동 없이 있을 경우 땅이 흔들리기 시작, 곧 반경 10m의 거대한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은 이 구멍을 빠져나가기엔 턱없이 느립니다. 또한 구멍에서 매우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이유 등 15분 이상 가만히 있어야 할 경우 주위 동료에게 지속적으로 본인의 위치를 옮겨달라 부탁하세요. 그저 위치가 조금만 변경되어도 이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구멍은 30분 내외로 닫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시간 내에 반드시 어떤 개체가 구멍에서 올라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드시 멀리 도망가셔야 합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지성을 가진 감염체를 주의하세요. 살아남으신 분들은 전염병의 축제에서의 감염 개체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엔 다행히 바이러스가 잔존한다는 등의 현상은 발생하지 않지만 단 하나 지성 감염체와 접촉할 경우 전염이 일어나 감염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감염된 사람은 12시간 내로 완전히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고 지성 감염체가 되었습니다. 현재로선 최대한 접촉을 멀리하는 것뿐입니다. 눈이 심하게 떨리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자연스럽게 도망가세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지성 감염체들의 눈떨림이 서서히 완화, 이내 아예 구분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최대한 의심하시고 접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성 감염체들이 특이하게 7일이 지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아 보이는 곳에 가지 마세요. 자연의 축제를 겪고 종말의 축제 초반을 겪으며 현재 잔존한 인류는 15% 내외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속이려는 환각일 뿐, 당신이 그곳에 가게 된다면 당신도 결국 과반수가 될 것입니다. 현재 그런 곳에 간 사람들은 모두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누군가 그 근처 공간에 발을 들이더니 갑자기 그 많던 사람들이 싸늘한 눈빛으로 일제히 그에게 시선을 향했습니다. 이후 천천히 그에게 다가와 그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이후 그는 다른 사람의 환각에서 등장했습니다. 확인 결과 환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모두 트리거를 발동시켜 사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빛 기둥, 깊은 어둠을 주의하세요. 빛과 어둠의 축제와는 달리 이번에 빛 기둥과 깊은 어둠은 특수 개체를 생산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빛 기둥은 가까이 다가갈 경우 반드시 말을 걸기 시작하고 깊은 어둠은 이제 랜덤한 경로가 아니라 특정 인간을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그 외 확인하지 못한 특수한 것들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깊은 어둠도 말을 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빛 기둥이 말을 걸기 시작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자 다음 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달로의 승천, 현신 현상, 개체 변이 현상. 깊은 어둠이 말을 걸기 시작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자 다음 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달로의 승천, 현신 현상. 식물 근처에 오래 있지 마세요. 한 식물 근처에 1분 이상 있을 경우 해당 식물은 아래 세 개체로 변이합니다. 노래하는 나무, 우는 장미, 웃는 가지. 자연의 축제를 겪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웃는 가지가 탄생할 경우 그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단, 노래하는 나무나 우는 장미가 탄생할 경우 살아서 도망칠 수 있습니다. 미지 에너지를 관리해야 하는 경우 해당 트리거를 작동시키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주 드문 확률로 플라니어로 변이합니다. 웃는 가지들은 사람들을 납치해 달로 끌고 갔습니다. 갑자기 실신할 것 같은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날카로운 것으로 목을 찌르세요. 죽음에 가까운 상황이 일어난다면 해당 현상은 멈추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는 수칙입니다. 두려우시겠지만 걱정 마세요. 당신은 무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을 지키지 못한 경우 해당 인간에게 갑작스럽게 격이라 불리우는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높게 부여되었고 이후 감마선이 뿜어져 나오며 특수 개체로 변이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목을 찔러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찔러버리세요. 이 현상을 현신 현상으로 명명하겠습니다. 달을 바라보지 마세요. 축제가 시작되면서 달의 혈관처럼 생긴 무언가가 탄생했고 달 안에서 심장 박동과 유사한 미지의 진동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현상 발생 이후 달을 오랫동안 바라본 인간들은 모두 달로 끌려가게 되었고 상당한 수의 인간이 끌려가자 달의 표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절대로 양분이 되어선 안 됩니다. 달에서 미지 에너지가 가득 찬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달의 전체 표면적 중 30%의 금이 갔습니다. 달의 전체 표면적 중 55%의 금이 갔습니다. 달의 전체 표면적 중 63%의 금이 갔습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제발. 거대한 열매를 발견하셨다면 반드시 주의 강가에 빠뜨리세요. 열매를 충분히 물에 담글 수 있다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단, 불로 태우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 열매를 불로 태웠더니 열매가 즉시 갈라져 안에서 이른바 플라니어라는 개체가 등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가에 빠뜨렸는데도 불구 플라니어가 기름막을 두르고 등장했습니다. 그 플라니어를 불로 태우자 기괴한 소음을 내며 시들었습니다. 플라니어가 시든 자리에 두 플라니어 개체가 다시 탄생했습니다. 불로 태우는 것은 반드시 피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말을 걸 경우 대화 주제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동하세요. 그자는 집 안에서도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에게 말을 걸 겁니다. 생명 윤리에 관한 주제인 경우 그 사람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이때 절대로 부정 표현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을 건성으로 대해도 안 됩니다. 죽음에 관한 주제인 경우 정말 죄송합니다. 아직 제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남아 있어요. 라는 말을 한 뒤 즉시 자리를 떠나세요. 당신이 틀리게 말하지 않았다면 무사할 겁니다. 과학에 관한 주제인 경우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감히 본질을 거스르려 한 대가는 필히 치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저지른 과오를 바로 잡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와 같이 본인의 오만에 대한 사과,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는 약속,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한 번 기회를 달라는 부탁. 3가지 내용이 포함되도록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주제인 경우 아직 저희도 경우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굽히는 태도로 자유롭게 대답하세요. 단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는 자신을 무시한 인간을 순식간에 특수 개체로 변이시켜버렸습니다. 죽음에 관한 대화 주제일 경우 가끔 맞게 대답하더라도 해코지를 하는 경우를 확인했습니다. 윤리와 관련된 과목을 이수한 적이 있는 경우 생명윤리에 대한 주제로는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연보호에 관한 주제인 경우 당신이 키우는 생명체 무엇이든지 하나를 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키우는 생명체가 없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와 반사상을 반드시 제거해 두세요. 그림자는 당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반사상은 당신의 몸을 빼앗으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격해서 후환을 없애둬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당신의 그림자는 언젠가 당신을 덮칠 거고 당신의 모습이 어디든 비친 순간 당신은 당신을 잃고 어딘가에 갇힐 것입니다.
그림자가 반사상과 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를 식칼로 찔렀더니 사라졌습니다. 이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사상이 비친 거울을 깨뜨렸더니 거울 안 반사상이 피눈물을 흘리더니 기괴한 외마디 비명을 남기고 이내 사라졌습니다. 이후 그 사람은 상이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인간 형상의 인형을 모두 불태우세요. 지난 축제에서 수칙을 어겨 사망했던 인간들이 특정 인형에 현신하여 자신과 같은 최후를 사람들이 맞도록 사람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부디 그들에게 안식을 선사하세요. 인간이 잠시 방심한 사이에 인형이 인간의 배를 가르더니 내장기관을 꺼내고 그 안에 자신이 들어갔습니다. 이후 마치 그 인간인 것처럼 행동했으나 이상한 점을 발견한 주변 동료들에게 살해당했고 그의 사체에서는 인간의 조직이 덕지덕지 들러붙은 인형이 목이 꺾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인간의 애착 인형이 그림자의 공격으로부터 주인을 지켜주고 웃으며 목이 꺾여 동작을 멈췄습니다. 이 인형이 갑자기 다시 동작하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추가일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인간은 자연발화되었습니다. 기상현상에 대비하세요. 비가 내리는 경우 지어두었던 방공호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 비를 맞은 사람들은 모두 전염병의 축제에서의 특수 감염 개체로 변이했습니다. 아마도 바이러스가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행히도 땅에 닿는 순간 바이러스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눈이 내리는 경우 눈사람을 만드세요.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눈사람을 만들 경우 눈사람이 생명을 갖게 되는 트리거가 발생합니다. 즉 미지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 만든 눈사람을 반드시 바로 죽이세요. 그 눈사람도 엄연한 지성 개체입니다. 그 외의 기상현상인 경우 현재까진 태풍을 제외하곤 관측하지 못했습니다. 태풍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태풍이었으며 특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 최대한 기상현상으로부터 몸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번개가 인간을 추적합니다. 우박이 동일 질량의 강철보다 파괴력이 세졌습니다. 구름이 갑자기 인간을 납치의 달로 끌고 갔습니다. 브로켄의 요괴가 갑자기 인간을 덮쳤습니다. 뇌성을 오랫동안 듣자 갑자기 방공호를 뛰쳐나갔고 구름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뇌성이 들린다면 반드시 귀를 막으세요. 밝은 곳에서도 어두운 곳에서도 오래 있지 마세요. 밝거나 어두운 곳에서 오래 있을 경우 어느 순간 미지 에너지의 축적 속도가 증폭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밝은 곳에 오래 있을 경우 주위 기온이 최대 255도씨까지 상승했고 어두운 곳에 오래 있을 경우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갑자기 머리가 으깨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한 것을 항상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밝은 곳에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사망한 인간이 빛 기둥에서의 특수 개체와 동일한 개체로 변이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일종의 환각을 보았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앞선 시나리오를 다시 모두 숙지하세요. 앞선 수칙에서 보셨듯 이번 축제에서는 모든 시나리오의 내용이 일부 혼재되어 나타납니다. 저희도 아직 모든 트리거를 알아내지 못했고 실시간으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선 시나리오의 수칙을 숙지하시는 게 새로운 상황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줄 것입니다. 특정 주기마다 특정 시나리오의 특정 사항 하나가 추가로 생겨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기를 분석해 보았을 때 종말의 축제 마지막 날에는 모든 시나리오의 모든 내용이 존재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간이 자결을 선택할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던 도중 달로 승천했습니다. 제발 멈추세요. 부디 모두 살아남아서 인류의 문명을 재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회색으로 덧붙여 놓겠습니다. 반드시 숙지해 주세요.